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아닙니다. 온 우주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대표하고자 앞에 나온 워킹맘 변호사 노주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워킹데디 김진섭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부부예요. 가끔 댓글에 진짜냐고. 아쉽게도 진짜 네. 법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7살, 4살 두 아이를 둔 워킹맘 김연재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남매 아이를 두고 있는 김보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첫째랑 둘째 육아휴직을 각각 따로따로 썼고, 김진섭 변호사님은 진짜 쓰고 싶었지만 돈을 벌어야 돼서 사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했던 회사들은 변호사를 처음 뽑은 케이스였고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처음에는 이해를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셨지만 첫째 때랑 둘째 때랑 느낌이 달라요. 첫째 때는 육아휴직을 왜 쓰냐, 그냥 재택근무라도 해라, 막 이런 뉘앙스였는데 둘째 때는 워낙 출생률의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구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회사 내 분위기는 했어요. 물론 진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럭하시는 상사님도 있으셨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첫째 임신했을 때는 사내 변호사가 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대체 인력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육아휴직 안 쓰고 나와주시면 안 되냐, 언제 나오실 수 있냐, 2달 후에 오실 수 있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쿨하게 사표를 던지고 좀 쉬었었고요. 그리고 둘째 때는 다행히도 그때는 회사에 저를 대체해 주실 변호사님들이 여러 명 계셨어서 그때는 좀 마음 놓고 육아휴직 신청을 해서 휴직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저는 둘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제가 성무 변호사다 보니까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강경한 의지로 인해서 육아휴직 1년 좀 안 되게 사용을 했었고요. 복직을 하는 게 조금 두렵긴 했는데 대표님 변호사님께서도 장려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변호사들이 일반인들보다 육아휴직 쓰기가 더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개업변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사건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다 넘기고 사건을 영건으로 만든 다음에 휴직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사건을 마무리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육아휴직 쓰기가 더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호사가 어디에 속하는 그룹인지 어떤 직장인지에 따라서 다르는데요. 로펌에서 여자 변호사나 남자 변호사님이 육아휴직을 썼다 인터넷에 나올 정도로 흔치는 않고요. 성무 쪽 여자 변호사님들 중에서 임신이나 출산 이런 것도 좀 미루는 분들이 꽤 많죠. 대부분 변호사님들이 커리어에 욕심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이 커리어를 어느 정도 완성도 있게 이제 자기의 그릇을 피우신 다음에 결혼이랑 출산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육아휴직 쓰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한다고 해서 재판 1년 동안 뭐 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재판은 다른 사람이 넘길 때도 의뢰인과의 신뢰라든지 재판 진행의 이해도 인식하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성무 변호사는 육아휴직 쓰는 거는 뭐 아주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육아를 하려면 출퇴근 시간이 좀 고정적으로 확보가 돼야 예측 가능성이 있어서 육아를 하는데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임신, 육아, 출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런 곳에 있는 게 조금 더 육아휴직 쓰는 데는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자 변호사님들은 육아휴직 쓰는 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쓰시는 분이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실제로 본 적이나 아는 분들이 썼다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전설스럽게만 있는. 네. 유니콘이라고. 유니콘, 네. 근데 가끔 이런 경우는 있어요. 보통 변호사님들 중에서 중간에 이제 유학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뭐 부부 중에서 가끔 이제 와이프만 됐다. 그러면 남편분은 무조건 따라가는데 보통 그럴 때 육아휴직 쓰고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경제활동을 하다가 얼마 안 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니까 괜히 제가 혼자 위축되는 그런 기분이 좀 들기는 들었어요. 사실 첫째 때는 제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고 퇴사를 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불안했었어요. 나중에 재취업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막 자격증을 막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맨날 그 대한변협 취업정보센터에 맨날 접속해서 뭐 괜찮은 자리가 없나 막 그런 곳 막 찾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쉬어가지고 익숙하지도 않고 또 법정에 딱 처음에 섰을 때 신입 때 처음 섰었던 그 막 약간 울렁증 막 그 기분이 막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지나니까 또 금방 적응이 돼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막상 또 복직을 하려니까 두렵긴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아이가 2명이나 있는데 이 아이들 두고 어떻게 복직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저는 친정 엄마가 좀 도와주셔가지고 좀 아이를 맡기고 복직하게 됐고 지금은 개업 변호사로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업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 시간을 좀 조절할 수 있어요. 출퇴근에 이게 연연하지 않다 보니까요. 밤에 애들 재우고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서면 작성이라든지 회의 준비 같은 거 그리고 낮에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의뢰인들 만나고 재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 외로 할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 때는 우쭈쭈 우야우야 이런 거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한국어를 할 사람이 없어서 대화를 하는데 말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말이 너무 늦게 나온다는 걸 느꼈거든요. 실제로 일을 할 때도 워밍업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되게 걱정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어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복직을 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못했으니까. 저는 부모의 역할이 작은 생명을 키워서 사회 건강한 구성원으로 내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엄마 아빠의 노력과 힘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정부라든지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되는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사실 법을 다루는 변호사들조차 육아휴직을 쓰려면 회사의 눈치를 그래도 봐야 되고 결국 이제 분위기가 안 돼서 저처럼 퇴사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육아휴직을 쓸 시기가 됐을 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래서 이 시간은 반드시 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구나라는 게 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남성도 육아휴직이 필요하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직장인들이 남성 육아휴직을 그냥 강제로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히 첫째 같은 경우는 진짜 힘들어요. 맞아요. 처음 접한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육아휴직 제도는 애를 1명 이상 못 두게 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최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150만 원이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수익이 확 줄어드는 셈이 맞아요. 되잖아요. 양쪽 다 신청을 하면은 정말 가정 경제가 파탄이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1명만 쓰게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는 지금도 시스템적으로 통보지만 진짜 출산율 올리고 싶다 강제로 해야 된다고 봐요. 양 부모 모두 월급도 거의 기본급 정도 다. 기본급은 받아야 되고 뭐 1년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둘 다 6개월은 의무고 더 쓰고 싶은 사람은 뭐 6개월 더 써도 되는 국회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육아휴직을 쓰고 오면은 승진이 안 된다거나 원하는 부서에 발령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불이익 주는 것조차도 그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적인 부분에서 미비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들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정말 쉼없이 달려오셨잖아요. 잠깐 일도 좀 쉬면서 아이를 좀 케어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꼭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긴 인생에서 한 1년 정도 사용하는 것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고민하셨던 주변 변호사님들 봐도 취업도 이직도 뭐 개업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출산 전, 첫째 출산 이후, 둘째 육아휴직 이후 지금 계속 이직을 했거든요. 이직 자리는 또 찾다 보면 나오는 거고 또 복직해서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또 적응해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말고 육아휴직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육아휴직을 해본 입장은 아니라서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고민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육아는 엄마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꼭 필요한 존재고 아버지로서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게 어떻게 보면은 육아에 대한 수련 기간이거든요. 그때 놓치면은 계속 아이랑 맞아.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진지하게 쓰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뭐 꼭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두 달이라도. 한두 달이라도 맞습니다. 한두 달이라도
한번 경험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하셔도 맞는 결정이고요. 육아휴직을 안 하시고 커리어를 유지하셔도 그것도 맞는 결정입니다.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요.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예. 예. 저는 육아휴직 썼을 때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첫째는 학교를 안 가고 둘째는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는 설거지거리가 쌓여있는데 이건 아니다.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을 하는 게 낫겠다. 하나는 아이 뒤에서 울고 있고 하나는 밑에서 울고 있고 차라리 회사를 가고 싶다.